쇼타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자명종은 필요 없었다. 정확히 같은 시각, 옆집 할머니가 틀어놓는 NHK 아침 뉴스 소리, 그리고 그보다 약간 늦게 울리는 쓰레기 수거차의 경적 소리가 어김없이 그의 기상 신호가 되어 주었다. 그는 알람보다 정교하게 조율된 이 마을의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다. 메란이고 도쿄에서 기차로 3시간가량 떨어진 이 작은 마을은 오래된 간판과 빛바랜 주택들이 흩뿌려져 있는 조용한 곳이었다. 관광지도 유명한 특산물도 없는 이곳은 살기엔 조용한 곳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되곤 했다. 그 말은 사실이었고 동시에 지독히도 답답한 말이기도 했다. 쇼타는 34세.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도쿄로 잠깐 나갔다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돌아와 이 편의점에서 일한 지도 벌써 7년째다. 정식 직원도 아닌 계약직 아르바이트. 하루 3번 반복되는 상품 진열, 도시락 데우기, 담배 판매, 손님 응대. 그의 하루는 전부 비슷한 색깔이었다. 투명하고 흐릿하며 어떤 감정도 묻어나지 않는 색.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열망은 이미 오래전에 증발했다. 그는 이제 미래보다 오늘 하루만 잘 넘어가자는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심장이 뛰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유일한 순간은 점심시간. 자판기 커피를 들고 가게 뒤편의 주차장에서 하늘을 올려다볼 때였다. 편의점에 자주 오는 단골이 몇 있었다. 그중 쇼타가 말을 섞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담배 하나, 막걸리 하나, 그리고 빵 2개를 사갔다. 매일 똑같은 조합, 똑같은 표정, 똑같은 농담. 오늘도 살아는 있네, 젊은이. 그 말은 매일의 인사처럼 들렸지만 쇼타는 그게 묘하게 마음에 남았다. 살아는 있다. 그것은 곧 죽지 않고 있다는 말이기도 했다. 여기서 오래 일하네. 어느 날 아저씨는 평소와 달리 담배를 사지 않았다. 막걸리 한 병과 단팥빵만 들고 와서는 계산대 앞에 서서 쇼타를 오래 바라보았다. 혹시 주카이숲이란데 알아? 라고 아저씨가 말했다. 잘 모르겠다고 말하니 싱겁다는 표정으로 편의점을 나가셨다. 하지만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아저씨는 편의점에 나타나지 않았다. 쇼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가끔 이 아저씨도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5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가 오지 않자 쇼타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의 자리에 딱 맞춰져 있던 일상의 퍼즐 조각 하나가 빠져버린 느낌이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가?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예전 아저씨와 나눴던 주카이숲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다. 도시괴담, 자살자들의 이야기, 숲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어릴 적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쳤다. 설마 진짜 거기로 간 건가? 쇼타는 처음으로 자신의 무료한 일상 너머에 이유 없는 사라짐이라는 틈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틈은 그의 삶에 처음으로 방향이라는 것을 만들어주기 시작했다.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있던 쇼타는 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을 무심코 넘기고 있었다. 주카이숲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별 의미 없이 열었던 브라우저 검색창에 결국 그는 그 단어를 입력했다. 엔터를 누르자 수백 개의 검색 결과가 떠올랐다. 그 중에는 낡은 블로그 글, 뉴스 기사, 유튜브 영상 썸네일들이 뒤섞여 있었다. 연간 수십 명이 사라지는 숲, 나침반이 미쳐버리는 곳, 홀령이 길을 잃은 자를 부른다. 별 이상한 얘기들을 다 써놨네. 그는 작게 코웃음을 쳤지만 손가락은 다음 페이지로,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로 계속 넘어갔다. 어딘가 묘하게 진지한 눈으로 타인의 체험담을 읽고 있는 자신을 자각하며 쇼타는 어색한 기분에 휩싸였다. 다음 날부터 쇼타는 조금씩 변해갔다. 출근 전과 점심시간, 퇴근 후에 루틴이 깨졌다. SNS에서 주카이 숲에 간 사람들의 체험담을 뒤지고 숲을 촬영한 유튜버의 채널을 구독하며 블로그 글을 정독했다. 숲풀이 우거진 길에서는 전파가 끊긴다. 일부 사람은 숲 안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 쇼타는 이제 하루의 대부분을 이 정보 조각들로 채우고 있었다. 단골 아저씨의 실종은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다. 가족이 없거나 찾는 사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마지막 대화만큼은 쇼타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쇼타는 어느 날 편의점 뒤편 창고에 쌓인 오래된 박스를 정리하다가 한쪽 구석에 놓인 아저씨의 담배 포장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가 자주 사가던 에코 담배였다. 유통기한은 2주 전. 그는 그 담배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유는 없었다. 그저 뭔가 연결된 실마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구글 지도에서 주카이 숲을 다시 검색했다.
후지산 북서쪽 울창한 숲. 길은 있지만 목적지는 없다. 그 숲엔 길을 잃기 위한 끈을 나무에 묶고 들어간다는 문화가 있었다. 그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말 거기 간 걸까? 그는 그렇게 조용히 출발 준비를 시작했다. 작은 배낭에 보조 배터리, 손전등, 휴대용 라디오, 일회용 레인코트, 그리고 물 한 병과 에너지바 몇 개를 챙겼다. 마지막으로 아저씨의 담배를 조심스레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다 헛수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가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떠났다. 숲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새소리도 들리지 않고 바람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나무는 빽빽했고 발 아래는 두껍게 쌓인 낙엽과 돌멩이들이 불규칙하게 뒹굴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다 그는 문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숲의 공기가 너무 무겁다. 마치 이끼와 습기가 그의 폐를 천천히 적시며 안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다. 지도상으론 산책로가 있다 했지만 실제로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숲풀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몇 걸음 더 걷자 나무 기둥에 묶인 파란 리본이 눈에 띄었다. 그 리본은 누군가가 미아가 되지 않기 위해 나무마다 묶으며 간 흔적이었다. 쇼타는 순간 멈춰 섰다. 그 줄이 나무 뒤편에서 갑자기 끊겨 있었다. 누가 일부러 자른 건가? 숲 안을 더 들어가자 부서진 텐트 조각과 낡은 가방, 물병, 그리고 발엔 옷가지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 중엔 바닥에 반쯤 묻힌 플라스틱 카드도 있었다. 이름은 희미하게 지워졌고 숫자만 몇 자리 남아 있었다. 진짜로 누가 여기에 와서 죽은 걸까? 그는 그 말의 끝을 뱉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다. 그때였다. 작게, 아주 작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앞을 봤을 땐 이상하게도 아까 봤던 파란 리본이 그의 왼쪽에 있었다. 분명히 오른쪽 방향으로 걷고 있었는데 내가 길을 잘못 든 건가? 갑작스럽게 뒷목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온몸이 긴장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다. 숲 깊은 곳에서 작은 공터를 발견했다. 그곳엔 돌무더기와 함께 누군가 만든 듯한 간이 재단이 놓여 있었다. 하얀 종이에 글씨가 써 있었고 그 위엔 누군가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은 낡고 빛이 바랬지만 쇼타는 눈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 어디서 본 적 있지? 사진 속 인물은 단정한 셔츠를 입은 중년 남성이었고 어딘가 낯이 익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다만 마음 한편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가 다시 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바람도 없는데 숲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웅얼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 목소리 같기도 하고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 그는 곧장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